예, 안녕하십니까. 운영체제 수강생 여러분, 담당 교수 강성과입니다. 오늘 14강 1차 시의 강의에서는 교착상태 회복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교착상태 회복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교착상태 회복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강의에서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방법 4가지 중에서 3가지인 예방과 회피, 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자, 오늘 14강 1차 시 강의에서는 교착상태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착상태 회복 방법은 교착상태를 검출한 후에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교착상태 회복하는 방법에는 먼저 자원할당 그래프를 이용한 교착상태 검출이 있겠습니다. 자원할당 그래프를 보면은 자, 아래 그림 6-22에 자원할당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A번은 왼쪽에 A번은 교착 상태가 없는 그런 자원할당 그래프고, 오른쪽 B는 교착 상태가 있는 자원할당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자원할당 그래프를 보면 시스템 내에 있는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자원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 6-22번에서 이렇게 실선으로 된 것들 있죠. 실선 화살표로 된 거는 자, 이제 해당 자원이 프로세스한테 할당이 됐다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에서 R1 자원이 P1한테 할당이 된 거고, R2 자원은 P2한테 할당이 됐고, R3 자원은 P4 프로세스한테 할당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 화살표로 된 거는 자, 이제 그 자원을 요청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요, P1 자원은 R2 자원을 요청해서 기다리고 있고, P4라는 프로세스는 R1 자원을 요청해서 기다리고 있고, P3 프로세스는 R3 자원을 요청해서 기다리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단일 자원, 자, 이제 단일 자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자원 할당 그래프에 사이클이 있으면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단일 자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있어요. 저기 A번 그림에서요, R1이라는 이렇게 자원이 있는데, R1 자원은 지금 P1, 이렇게 지금 P1 프로세스한테 할당이 되어 있죠. 그럼 실수한 화살표로 되어 있으니까 R1이라는 이 자원이 P1 자원한테 할당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 P5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만약에 이 R1 자원하고 P5 프로세스하고 이렇게 실선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으면, 자, 이제 R1이라는 자원이 P1과 P5 두 개의 프로세스한테 동시에 할당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R1 자원이라는 게 두 개라는 뜻이에요. R1 자원이 두 개라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 이때 R1은 다중 자원이 됩니다. 다중 자원. 이렇게 자원 하나가 어떤 프로세스 두 개하고 두 개 이상 프로세스 두 개 이상하고 이렇게 실선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으면 R1이라는 자원이 두 개라는 뜻이고, R1 자원 두 개가 P1과 P5 프로세스한테 동시 할당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때가 바로 다중 자원이 되겠습니다. 단일 자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자원이 하나의 프로세스한테만 할당이 되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R1은 P1한테 할당이 되어 있고, R2는 P2한테 할당이 되어 있죠. R3는 P4 프로세스에만 할당이 되어 있고, 하나의 자원이 하나의 프로세스한테만 할당이 됐을 때를 단일 자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단일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원 할당 그래프에 사이클이 있으면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먼저 A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번 그림에서 P1은 R1 자원을 할당받고 R2 자원을 지금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죠. 자, P2는 R2라는 자원을 그냥 할당받고 있습니다. P3는 R3라는 자원을 요청하고 기다린 거죠. 점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P4는 R3라는 자원을 할당 받은 상태에서 R1 자원을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사이클이 이루어지지 않죠. P1에서 R1, 자, 그리고 이제 P1에서 R2를 가서 P2로 가는데, P2에서 R3로 연결되는 고리가 없죠. P2에서 이제 P3나 P2에서 R3로 가는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사이클이 발생을 하지 않죠.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클이 지금 없기 때문에 A번 그림 같은 경우는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요 지금 4개의 프로세스가 어떤 순서대로
종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만약에요, P2가 어떤 자원을 요청하면서 기다리는 자원은 없죠. P2는 R2 자원만 지금 할당받아서 실행되고 있고, P2라는 이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을 요청한 그런 자원은 없죠. 없으니까 P2라는 프로세스가 R2 자원을 할당받아서 실행되다가 언젠가 종료가 되겠죠. 이제 P2가 먼저 종료가 됩니다. P2가 먼저 종료가 되면, 자 그러면 이 R2 자원, R2 자원을 지금 P1 프로세스가 기다리고 있죠. P1 프로세스, P2 프로세스가 제일 먼저 종료가 돼서 R2 자원을 반환하겠죠. R2 자원을 이제 시스템에다가 반환하면 R2를 기다리고 있던 P1 프로세스가 이제 R2 자원과 R1 자원을 사용해서 실행을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종료가 되겠죠. 두 번째로 종료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P1 프로세스가 종료되면서 R1 자원을 시스템에다가 반납, 운영체제한테 반환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P4 프로세스가 R1 자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환이 됐으니까 P4 프로세스는 R1 자원과 R3 자원을 이용해서 실행하고 종료가 돼요. 세 번째로 종료가 되죠. 자, 종료가 되면 이제 P4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 R3 자원을 반환하겠죠, 시스템에다가. 자 그러면 이 R3 자원을 기다리고 있던 P3 프로세스가 R3 자원을 이용해서 이제 실행되고 종료가 되겠죠. 네 번째로 P3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제일 먼저 P2, 그다음 P1, P4, P3 이 순서대로 이제 프로세스들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죠. 그렇지만 B번 같은 경우, 오른쪽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이 발생을 해요. 자 이제 이번에는 여기 이 부분이 여기 P2에서 R3로 가는, 이제 P2가 R3를 요청하는 게 없었죠. 왼쪽 A번 그리 같은 이 부분이 없었는데, 자 여기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이 추가가 돼서 P2가 지금 R3 자원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죠. 자 이러면 사이클이 발생을 해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P1에서 R2를 기다리고 있고, R2는 P2한테 할당이 돼 있고, P2는 R3를 기다리고 있는데 R3는 P4한테 할당이 돼 있고, P4는 또 자 이제 어떻습니까? R1을 요청해서 기다리고 있죠. R1은 이제 P1한테 할당이 돼 있고, 그다음에 P1은 R2 자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R2는 P2한테 할당이 되고,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형성이 되어 버립니다. 사이클이 형성되면 교착 상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즉 이제 사이클을 보면 P1에서 그 다음에 P2로 가죠. P1에서 이렇게 P2로 가고, P2에서 이제 R3를 거쳐서 P4로 가죠. P4로 가고, 그 다음에 P4에서 다시 이제 P4에서 R1을 통해서 P1으로 가죠. 자 이렇게 이제 P1, P2, P4 다시 P1, P1에서 다시 P4, P2, P1에서 P2, P4 이렇게 가는 사이클이 발생을 합니다.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교착 상태가 있는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뒤에 이 슬라이드 내용은 방금 전에 제가 그림 6-22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지금 그대로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림 6-22번, 금방 봤던 이 그림 6-22번에서 사각형 안에 그 작은 동그라미는 동시에 사용 가능한 자원의 수를 나타내는데, 이제 동시에 사용 가능한 자원의 수가 지금 전부 하나밖에 없죠. 단일 자원으로 프로세스들이 하나의 자원만 지금 할당받아 사용이 되고 있죠. 단일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하나로 표시를 했습니다. 단일 자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자원 할당 그래프에 사이클이 있으면 교착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운영체제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중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원 할당 그래프에 사이클이 있다고 해서 모두 교착 상태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자, 이제 우리 여러분 책에 그 318페이지 있죠. 우리 교재 318페이지에 그 다중자원과 교착 상태 검출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중자원은 뭐냐면 R1이라는 자원이 있죠. 그림 6-3에서 R1이라는 자원은 지금 P1 프로세스한테도 할당이 돼 있죠. 실선 화살표니까. 그리고 R1 자원은 P2 프로세스한테도 할당이 돼 있어요. R1 자원이 두 개란 뜻이에요. 동그란 원이 지금 두 개로 돼 있죠. R1 자원이 두 개란 뜻이고, 이 두 개의 R1 자원이 각각 P1, P2한테 동시에 할당이 돼 있는 거죠. 이때가 이제 R1이 바로 다중자원이 되겠습니다. 다중자원이 되고, R2는 하나밖에 할당이 안 돼 있죠. P2한테.
하나 P2라는 프로세스 하나한테 할당이 됐으니까 R2는 단일 자원이 되겠고요. 다중자원을 이렇게 R1이라는 다중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자원 할당 그래프에 사이클이 있다고 해서 모두 교차 상태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318페이지 된 내용인데요. 자 이제 프로세스 P1은 R1이라는 이 자원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R1 자원을 이제 사용하고 있으면서 R2 자원을 지금 요청해서 기다리고 있죠. 프로세스 P2도 R2라고 하는 이런 자원을 사용하면서 역시 R1 자원을 사용하고 있죠. 실선이기 때문에 R1 자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P1에서 P2로 이어지는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 R1이라는 자원이 두 개죠. R1이라는 자원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만약에 프로세스 P2가 R1 자원 할당 받았죠. 할당받은 R1 자원과 또 할당받은 R2 자원을 이용해서 이제 먼저 실행을 이제 종료합니다. R1과 R2 자원을 이제 다 이용을 해서 이제 P2 프로세스가 먼저 종료가 되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P1 프로세스 이제 P2 프로세스가 종료되면서 R2라는 자원을 시스템에다 반환하겠죠. 그러면 이제 P1 프로세스는 R1 자원과 R2 자원을 이제 할당받아서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종료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착 상태는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다중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자원 할당 그래프에 이렇게 사이클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착 상태라고 판단할 수 없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원 할당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착 상태를 검출하는 방법은 프로세스의 작업 방식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교착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자원 할당 그래프를 유지하고 업데이트하고 사이클을 검사하는 그런 추가 작업으로 인해서 오버헤드가 좀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이러한 이제 추가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자원이 할당될 때마다 사이클 검사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마다 사이클 검사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중자원에 대한 얘기는 설명을 했고요. 자, 교착 상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착 상태가 검출된 후에 교착 상태를 이제 풀어가는 그런 후속 작업을 하는 것을 교착 상태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자, 교착 상태 회복 단계에서는 교착 상태를 유발한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착 상태를 일으킨 모든 프로세스를 동시에 종료하는 방법이 있고 교착 상태를 일으킨 프로세스 중 하나를 골라서 순서대로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종료하는 방법을 부분 종료 방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먼저 이제 프로세스를 강제하는 종료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인 교착 상태를 일으킨 모든 프로세스를 동시에 종료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교착 상태를 일으킨 모든 프로세스를 강제로 동시에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 방법은 종료된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또 작업을 다시 시작하면 교착 상태를 다시 일으킬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모든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한 후에 다시 실행할 때는 순차적으로 실행해야 되고 이때 어떤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할 것인지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기준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세스를 종료할 때 이제 교착 상태를 일으킨 프로세스 중 하나를 골라 순서대로 종료하면서 나머지 프로세스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를 종료할 때 어떤 프로세스부터 종료할 것인지 기준이 필요한다고 했는데 자, 기준은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 8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8가지 세부 조건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를 먼저 종료시키는 먼저 종료시키는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작업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를 먼저 종료시키는 기준과 위에 두 가지 조건이 같은 경우에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먼저 종료시키는 기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인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8가지 정도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느 프로세스를 중지시킬 것인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고, 자, 이것은 그 운영체제가 그 프로세스들을
어떤 CPU한테 먼저 할당해 줄 것인지 하는 스케줄링, 바로 운영체제의 CPU 할당 스케줄링, 바로 프로세서 스케줄링과 유사한 정책 결정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이제 비용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프로세스들을 CPU한테 할당을 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프로세스들을 실행을 종료를 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들 이제 비용이라고 부르고, 그걸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프로세스들을 CPU한테 어떤 순서대로 할당을 해주면 빨리 프로세스들의 작업을 이제 종료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프로세스들을 종료시키는데 최소 비용으로 중지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8가지 기준을 세부 기준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프로세스를 먼저 선정을 해서 종료시킬 건지, 프로세스들의 우선순위와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수행된 시간과 앞으로 종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사용한 자원의 형태와 개수, 이걸 이제 자원을 선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겠죠. 프로세스 종료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의 개수,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의 개수, 또 프로세스가 대화식 프로세스인지 일괄식 프로세스인지 여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종료시킬 프로세스를 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교차 상태를 회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교재에서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차 상태 회복하는 다른 방법으로 자원을 선점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원을 이제 뺏는 거죠. 선점시키는 방법은 그 프로세스의 자원을 선점해서, 즉 빼앗아서 교착 상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선점한 자원을 다른 프로세스에 할당을 해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자원 선점을 위해서는 3가지 사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먼저 선점할 자원을 선택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프로세스를 종료할 때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그 선점 순서, 지금 자원을 뺏는 순서를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비용과 관련된 어떤 요인은 교착 상태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의 개수, 교착 상태인 프로세스가 지금까지 실행하는데 소요한 시간과 같은 그런 매개 변수가 이 비용 요인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프로세스 자원을 이제 선점해서 교착 상태가 해결될 때까지 선점한 자원을 다른 프로세스에 할당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이 선점 자원을 선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복귀,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복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필요한 자원을 읽은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될 수가 없죠. 교착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일단 안정 상태로 복귀시키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방법이 복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방법은 완전히 복귀시킨 다음에 프로세스를 중지시킨 다음에 재시작하는 방법이죠. 프로세스를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정도로만 복귀를 시킬 수가 있다면 더욱더 효과적이겠죠. 이 복귀라는 방법은 시스템이 실행하는 모든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유지해두는 그런 부담이 좀 존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기하 상태를 해결해야 돼요. 동일한 프로세스가 똑같은 자원들을 항상 선점하지 않도록 보장할 때 어떤 그 비용, 그죠? 프로세스 그 처리 비용인데, 비용에 근거한 시스템은 동일한 프로세스가 희생자로 선택되기 쉽습니다. 기하 상태로 빠진다는 얘기죠. 동일한 프로세스가. 자, 이는 이제 프로세스가 자신의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그런 기하 상태. 프로세스가 계속 우선순위 같은 게 밀려서 CPU를 할당 못 받아서 실행이 안 되는 상태, 이런 기하 상태가 되어서 어떤 시스템 운영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운영체제의 어떤 간섭 조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프로세스가 그래서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만 희생자로 선택이 되는 거를 그러니까 잠깐 하는 거죠. 기하 상태 잠깐 빠지는 거죠. 잠깐 동안, 짧은 시간 동안만 희생자로 지정됨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의 비용 요소 있죠. 비용 요소에다가 복귀의 휘수. 만약에 에이징 방법처럼 3번 복귀됐으면 반드시 그 프로세스는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이 된다라는 이런 복귀 휘수를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복귀 휘수라는 것은 만약에 3번 이렇게 희생자로 선택이 돼서 실행되는 것을 밀리게 되면
이제 3번 밀리면 네 번째는 반드시 CPU 어떤 할당 CPU라는 자원을 선점을 해서 실행이 된다라는 복귀 일수를 포함시키는 방법이 기아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차 상태 회복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회복 단계에서는 관련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뿐만이 아니라 강제 종료된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전에 시스템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그런 일도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시스템 복구하는 것은 이 명령어가 실행될 때마다 체크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시행이 됐다라고 하는 그 체크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서 가장 최근에 검사 시점으로 이제 복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복구 방식은 작업량이 좀 많아요. 이제 체크 포인트를 만들고 그 검사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작업량이 많아서 시스템에 좀 부하를 주게 되므로 체크 포인트를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되겠고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4강 1차 퀴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차 상태 회복 기법에서 프로세스를 종료할 때 어떤 프로세스부터 강제로 종료할 것인지 그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문항 5개 중에서 정답을 골라서 이 클래스 과제란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14강 1차 시의 강의에서는 교착 상태 검출 및 회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교착 상태 회복이라는 방법은 이제 앞에서 우리 13강 3차 시 강의에서 있었던 타임아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자원할당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원할당 그래프를 이용할 때는 이제 교착 상태가 있는 자원할당 그래프는 이제 사이클 단일 자원을 사용할 경우에 사이클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사이클이 발생하면 교착 상태가 검출된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다중자원, 그러니까 하나의 자원이 2개 이상의 프로세스한테 할당된 그런 다중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원 할당 그래프에 사이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의 자원이 그 2개 이상의 프로세스한테 할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른 프로세스가 이제 그 종료가 되면 그 다중자원을 사용하는 이제 그 다중자원들이 반납이 되겠죠 시스템한테. 그러면 이제 그 다중자원을 기다리고 있던 프로세스가 그 다중자원을 이제 할당받아서 실행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착 상태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착 상태를 회복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자원 선점, 자원 선점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했습니다. 자원 선점이라는 방법을 그 교착 상태 회복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이제 기하 상태하고 복귀, 선전자원 선택이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14강 1차 시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